자, 제가 저번에 이렇게 진료용 현미경을 만들었었어요. 진료용 현미경을 만들어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긴 했는데, 여기 요 초점 맞추는 요게 수동이라 가지고 조금 사용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 혹시 AF가 되는 그런 현미경이 있나 찾아봤는데, 현미경이 놀랍게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AF가 되는 현미경이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엘리크리브 EM4K AF 모델, 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광군제 때 좀 싸게 구입을 했어요.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내려보면 오토포커스 디지털 마이크로스코프다. 그래가지고 이게 써있기로는 2000배라고 돼 있고, 안쪽에 2500mAh짜리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특별히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이제 작동을 하고, 요 겉에 보이는 요거는 별도로 주는 건데 이게 필요 없이도 자체 내장 LED가 있어서 이게 밝진 않은데 어쨌든 조명을 더해준다. 그리고 PC로도 출력이 되고 HDMI 출력으로도 되고 저장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 현미경 암이 들어있는 모델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 현미경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부품도 이제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355,200원이라고 돼 있는데, 뭐 카드 할인 받고 쿠폰 할인 받고 그래가지고 247,624원. 이게 환율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비싸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이게 도착을 했어요. 이게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돈 쓰는 거 알면 되게 싫어하실 텐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현미경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AF가 돼요. 거기에다가 내장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연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키면 전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면 이 진료 볼 때 굉장히 좋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품은 이 현미경 본체, 그리고 이 현미경을 마운트 할 수 있는 이런 부품, 이거를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도 하나를 주고, 이 현미경 암은 체어에 달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혹시나 나중에 사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책상에다가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는 구성품이 이렇게 폴더링 매트. 이게 아무래도 전자제품 수리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품들을 이렇게 놓고 쓸 수 있는 이런 솔더링 매트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이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일단 보관을 해두도록 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링라이트를 하나를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이게 220V로 돼 있어요. 거기다 중국 사이즈에 맞는 좀 조금만 220V.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거를 매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빼놓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현미경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 암에다가 이제 매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긴 마운트를 또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현미경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암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오링을 끼울 수 있게 홈을 파놨어요. 그리고 저번에 만들었던 거는 나사가 딱 고정이 안 되길래 이게 나사가 고정이 되는 그런 깊이까지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 좀 두껍게 해놨고,
옆에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강을 해놨습니다. 스케치를 꺼보면 요런 모양새예요. 요런 모양새고 지금 이거를 프린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반브랩 출력 사항을 이렇게 보면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면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거를 자세히 보여드리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현미경 본체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고 이쪽에 보면 내장된 LED가 있고 리모컨도 하나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에요. 이 안쪽에 이렇게 보면 독일어로 돼 있는 페이지도 있고 프랑스어로 돼 있는 페이지도 있고 스페인어로 돼 있는 페이지도 있는데 희한하게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권 국가에는 수출을 하지 않는 그런 품목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렇게 마운트가 이제 달려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켜보면 전원이 들어오죠. 전원이 들어오고 이 버튼을 누르면 AF가 딱 잡혀요. 제 55이고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데 AF가 잡히고 그렇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초점을 미세하게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P1, P2는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서 어떤 거리에 초점을 맞출지 저장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초점으로 바로바로 이제 이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메뉴를 눌러가지고 들어가면 이거는 재생을 하는 메뉴고 여기 들어가 보면 노출 보정 다음이면 브라이트니스 이거는 노출 보정을 오토로 해놓은 것보다 락으로 해놓는 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브라이트니스, 화이트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 AF도 이게 연속으로 컨티뉴어스하게 AF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버튼을 누를 때만 맞출 것인지 선택할 수 이제 있게 돼 있고 이거를 오토로 이제 바꾸면 이제 에버리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포인트 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만 달 것인지 그래서 AF 포인트는 이게 직접 뭐 선택이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 보면 이게 총 5등분으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5줄, 여기 5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 이제 맞출 것인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곱하기 5 평면에서 분할면에서 가운데는 3-3이겠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이제 맞추는 거를 이제 해놨고 여기 무슨 이펙트를 컬러를 할 것이냐 흑백으로 할 것이냐 반전을 시켜가지고 볼 것이냐 그런 거고 이거는 일종의 뭐 HDR 같은 거였는 것 같아요. 다음 넘어오면 세츄레이션, 샤프니스 미러도 가능하고 프리퀀시를 60으로 할 것인지 50으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사진은 여기 숏컷 OK 버튼 누르면 캡처가 되는데 이거를 사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비디오를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였고 사진도 5200만 화소로 찍을 것인지 비디오는 4K 30프레임까지 이제 출력이 되고 FHD에서는 60프레임 출력이 된다. LCD 브라이트니스 설정할 수 있고 오토 오프도 있고 여기는 다행히 영어가 있어요. 또 시간을 설정하는 거고 뭐 이런 메뉴들이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여기 크로스헤어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보면 여기 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연동이 되는 자는 아닌데 어떤 비율로 해가지고 요거를 뭐 맞출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이것보다는 여기 라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라인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수평으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뭐 라인 타입을 뭐 버티칼로 할 것인지 호리존탈로 할 것인지
뭐 그런 거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세로 나오고 이 위치도 이제 이동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이제 줄을 이제 가놓을 수도 있어서 그어 놓을 수도 있어서 이거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사용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이렇게 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슬라이드 버튼이 있어요. 슬라이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 보면 LED가 이렇게 있거든요. 슬라이드 버튼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돌려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런 기능을 하는. 근데 이것도 뭐 편리하기는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현미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화면이 틸트가 돼요. 여기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틸트가 돼가지고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모컨은 이걸 누르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이걸 누르면 이게 확대가 돼요. 4배까지 확대가 되네요.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볼 수가 있다. 사실 이게 발판으로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진료에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운트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암에 달 마운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홈을 파가지고 여기에 오링을 끼워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걸 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링을 여기다 끼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딱 맞네요. 아주 딱 이제 들어가게 됐고 여기에다가 이 현미경 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줄게요. 조이면 현미경 마운트하고 연결 부위하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체어에 달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체어에 달아 볼게요. 지금 유니트 체어 머리 쿠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가죽 질감과 디테일이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모컨 버튼을 눌러서 확대를 해보면 4배까지 확대가 돼요. 그리고 오른쪽 위를 보면 전체 화면에서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거즈를 한 장 올려놨는데요. 초점이 잘 안 맞을 때는 리모컨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AF가 작동되면서 초점이 잘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엔도룰러를 확대를 해볼게요. 바로 AF가 작동하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0번 K 파일인데 아주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도룰러가 이렇게 크게 보이네요. 이렇게까지 확대할 일은 없겠죠. 노안이 오신 원장님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F 버튼을 한번 누르면 매뉴얼 포커스로 바뀌는데 실제 사용할 때 초점이 너무 자주 바뀌면 불편하기 때문에 버튼을 누를 때만 AF를 잡아주는 모드로 사용하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P1, P2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꾹 누르면 초점 거리를 저장할 수 있어가지고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선명한 화질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게 체어에 달린 암에다가 마운트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이나 어시스트분이 움직이실 때마다 이게 같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기 P1, P2 메모리 버튼, 그리고 초점거리 조절하는 이 버튼이 리모컨에서 안 돼서 이 기계를 직접 터치를 해야 조절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게 흔들려가지고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운트를 체어에서 분리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리모컨을 이용하면 좀 낫긴 한데 AF하고 확대만 이제 가능한 상태고 나머지 버튼은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고, 또 이게 발판으로 돼 있으면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이미지가 평면이다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진료를 보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입체로 보려면 현미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현미경을 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기 때문에 마운트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나 조언 있으면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